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 보고 싶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일을 끝내고 놀러 나갔다 왔는데요. 놀러 나가니까 이제 시험이 끝난 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로 좀 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벌써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렀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능은 다시 치고 싶지가 않아서 아주 잠깐 생각하고 말았는데, 뭐든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약간의 아쉬움 또는 뭔가 시원섭섭함이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니까요. 이 주식만큼은 아쉬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오늘도 진단쇼가 이 주식과 또 종목 상담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한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십니다.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스페셜 케어 해주실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러면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앞산솔님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준호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브수기님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늘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새곰주말님도 와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도 와주셨습니다. 저는 서당계 1년차님 보면서 항상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게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서당계 1년차, 2년차 이렇게 좀 경력직으로 바뀌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그마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룹조아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해외에서 255만 원 긁었다는 문자가 왔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 그거 절대 누르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거 누르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서 괜히 문자 누르지 마시고 다른 데다가 문의를 해보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걸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쇼 시작해 볼 텐데요. 금산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는 또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미니 강의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보니까 이게 창문 이렇게 너머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 얼굴이 조금 좀 빛나고 있죠? 오늘 제가 그 제목은요, 결국은 실적주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가 80% 이상이 실적주에 대해서만 제가 미니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그 시간을 제가 오늘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미니 강의 시간을 조금 제가 늘렸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내년도 실적주 25개 종목도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실적주라고 공개해 드린 현대건설기계 주가 지금 대단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롯데,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에서 제가 현대건설기계를 아마 이 시간에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상당한 상승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오늘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주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가구로 돌려가지고요. 제가 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이게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이 있죠. 이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을 제가 적은 수익도 아닌데 101% 정도의 제가 이게 수익을 제가 내드렸는데 101%의 수익도 엄청난 수익이지만 이게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냐면은 1000% 상승세가 나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갔더라면 한번 물고 늘어졌더라면 불독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가 챙겨 드렸을 텐데 100%의 수익을 챙기고 팔았지만 결국은 가더라. 여기 보시면은요, 사마 콘덴서의 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2017년도에 2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보세요. 여기 영업이익이 220억이에요. 그 다음 연도에 813억이 나왔습니다. 220억 영업이익이 나오던 사마 콘덴서가 81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2017년도에 주가의 만원짜리 종목이 2018년도에 딱 상반기 7월까지 109,500원까지 상승해서 상승률이 1000%의 상승률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 사마 콘덴서의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가 MACC가 초호황기 일단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적이 2017년도에 220억짜리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813억까지 급증하면서 사마 콘덴서 주가가 2017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만원에서 2018년도 7월까지 109,500원까지 무려 1000%의 급등이 나왔다. 주가를 저렇게 1000%까지 상승시킨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실적이죠. MACC라는 것이 여러분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가전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금속판 사이에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반도체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해서 반도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죠. 그게 MACC잖아요. 이 MAC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MACC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니켈판을 지금 중첩되게 쌓는 기술인데 이게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MACC 대표적인 기업이 뭐 삼성전기하고 사마 콘덴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내년도에 그 실적표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이제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최소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 실적을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높아 보이더라도 미래 이익 기준으로 저평가되었다면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아마 유동성 축소 구간이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유동성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실적주를 여러분 내년에 실적주를 지금부터는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요 이게 안에 보시면은 현대건설기계도 들어가 있죠. 보세요. 현대건설기계 들어가 있죠. 이게 진성TC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 리노공업이 들어가 있고요. 리노공업이 이게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스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게임즈, JVM이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닉QNC, 한미반도체, SKI테크놀리지, 오리온, 원익IPS, PSK 이게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GST, 금산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KC텍, 두산테스나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약 99%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반도체를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가 많죠.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셔야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이 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는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가져간다면 상당한 저는 수익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은 기업들,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 그 다음 올해가 여러분들 2022년이잖아요. 내년이 2023년이죠. 그 다음 2024년까지 향후 1년이나 2년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2년 연속이나 3년 연속이나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분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무수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기업을 들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요 미니 강의에서 내년도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차분히 이런 종목이 조정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매수를 해서 내년에도 아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불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실적주 여러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 하니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그 안에서 25가지나 골라주셨으니까요.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보시고 실적이나 내부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괜찮은 종목들 고르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이 이렇게 미니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 새롭게 찾아와 주셨네요. 남극곰님은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나타나 주시는데 저 항상 궁금한 게 이 AD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두드림님께서도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타나님도 나타나 주셨고요. 그리고 태리님 수능을 한 개 틀리셨다고요. 어제 수능 보신 건 아니죠? 제가 어제 댓글에서 태리님을 봤기 때문에 어제는 아닌 것 같고 수능 한 개 틀리는 비법이 뭔가요? 저한테도 좀 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갈 공명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등장하셨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드림님이 보내주신 국일제지고요. 3,2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차트를 보니까 진입한 시점이 좀 오래된 것 같고요.
좀 고점 아닌 고점에서 진입을 하셔서 지금 손실이 꽤나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비중도 30%로 적은 비중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국일제지 앞으로 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목표가나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국일제지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국일제기 여러분들 이 국일제지란 제지주를 매매하시더라도 한솔제지나 뭐 영풍제지나 무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괜찮는데 국일제지 같은 기업들 이렇게 소행주들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2년 연속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했을 때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골뱅 들어 골뱅. 골뱅이란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골뱅.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식하시면서 종목을요 잘못 잡게 되면 골뱅이 드는 겁니다. 골뱅이. 여러분 이게 빼골자예요. 여기요 뱅뱅자고요. 사람이 골뱅 드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골뱅 드는데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이면서 재무구조가 엉망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골뱅 드는 거죠. 제가 좀 종목 진단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강하게 어필하면은요. 저 금산이라는 사람이 그 TV에 나와서 종목 진단할 때 저는 좀 다르게 좀 진단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진단을 저는 해드리려고요. 내 나름대로 상당한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제지주 가지고 이게 성장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종목이 낙폭이 크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워낙 지금 낙폭이 크니까, 그죠? 낙폭이 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이분께서 지금 3,2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한번, 메뉴에 나와 있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PL 한번 보세요. 지난해 지금 63억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고, 좀 상반기까지가 32억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죠. 회사가 무슨 사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무슨 회사가 2019년도부터 사채를 가지고 있냐고요. 81억, 66억, 20억, 22억. 아니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사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기업에 사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조금만 좀 신경 쓰고 좀 주식을 좀 매수를 하세요. 좀 조금만 좀 신경 쓰시고요. 주식 하시면서 왜 이런 걸 안 봅니까? 그리고 단기 차익금도 보세요. 단기 차익금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367억의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콜 금리가 지금 3%입니다. 그럼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6% 7%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국일제지가. 이 금리 상승기에 이 정도의 단기 차익금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자가.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은 현금 오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현금 오름표를 보시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오름이 다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 생각 끝에서는 바로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으나 이 사람의 제가 조그마한 마음을 제가 좀 생각해서 주가는 한번 저점에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지금 3,200원이니까 좀 기다린다면 뭐 3,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3,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돌파가 좀 시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3,000원 정도 넘어가면요, 매도를 하시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던 종목 있잖아요. 이게 종목, 이런 종목을요,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밤에 주무실 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왜 그렇게 두 다리 피지 못하고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3,000원 넘어가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일재지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는데 3,000원 정도 왔을 때 이 종목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 찾아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미니 강의에서 추천 종목들 25가지나 꼽아주셨으니까 그 종목 내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길 바랄게요. 국일재지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CC고요. 네. 30만 9천 얼마였지? 30만 9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3천만 9,416원인가요? 네네. 그리고 비중은 17.5%요. 네,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언제 진입하셨을까요? 6월 달쯤에요. 아, 이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지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계속 내리길래. 네,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더 빠져서 놀라셨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지금 정리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조금 상승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추가 매수 시점이나 한 올해까지는 보유는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할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여기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괜찮은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KCC를 상당히 좀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하셨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KCC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0만 9천 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죠. 지금 17.5%까지 있으니까 2.5% 정도 더하면 뭐 20% 되겠네, 그죠?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왔다. 왜 제가 KCC가 강한 구간에 지금 자리가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왔냐면요. 우리가 이 근자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근자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근자재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의 하락에 저는 멈췄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보시면은 중장비 업체 현대건설기계의 흐름도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이 근자재 업종도 저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냐면, 지금 여러분들 국내 지금 그 건설업종들하고요, 그 다음 근자재하고, 그 다음 이런 그 기계업종, 중장비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옴시티하고 관련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워낙 지금 요 네옴시티가 이 좀 규모가 거의가 한 700조 되는 그런 규모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요 채권주도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채권도 적어도 지금 300조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300조에서 400조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옴시티가 700조고요.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쪽에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지금 행정수도로 지금 옮기고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수도가 세종시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수도 이것도 지금 한 50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자재 쪽에서의 충분한 모멘텀은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낙폭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이 25만 7,500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 뭐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리에 지금 뭐 2.5% 매수해서 지금 20%의 비중을 채운다면요. 이거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저점에서 빠진 가격, 가장 저점에서 빠진 가격이 얼마예요? 30만 8천 원 아닙니까? 요 가격대가요. 이 가격대가 지금 30만 8천 원이에요. 이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0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죠. 이 종목은요 30만 원대 이상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예요. 최근에 보시면은 LS 하우시스 한번 볼까요? 네, LS 하우시스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종이죠. 이게 LS 하우시스입니다. LS 하우시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뭐 지금 자리에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KCC라는 기업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의 지금 그 지분의 가치도 상당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분석을 제가 아마 한번 내드린다면은 삼성물산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에 다시 또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KCC가 삼성전자의 우회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종목은 자산 가치로 놓고 보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얼마까지도 가능하느냐? 32만 원 정도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30만 원, 요 30만 원의 요 돌파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요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32만 원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오죠. 그래서요, 이 종목은요,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매도가 가능하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한 2.5% 매수해가지고 한 32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주가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전혀 지금 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한 얼마 정도 한 2개월이나 3개월 잡으시고요. 들어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KCC 관련해서는 2개월에서 3개월가량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30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KCC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역에 버스를 타고 가면 항상 KCC 사옥 건물입니다. 이런 그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그렇게 KCC를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뭐 우선은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일단은 3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 편하게 대응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곰질마님 음성 속어 이거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바른 말, 고운 말, 예쁜 말만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전화통화 연결이 좀 많네요. 다음 종목도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케미칼이고요. 네. 20만 원의 비중 30%입니다. 네, 20만 원에 30%. 아, 최근에 이렇게 급락해서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갑자기 또 뭐 유증한다는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 해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19만 원 초반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20만 원은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도 갑자기 또 그러니까요. 예,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애타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니까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참 난감하네요, 이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 일단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전체적인 대응 전략, 손절가, 목표가 정해달라고 말씀드려볼까요? 네, 일단은 저도 롯데케미칼을 네. 매수한 목적이 장기 투자로 해가지고 목적을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보니까는 그 2차 전지 그쪽 섹터로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뭐랄까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전망이 있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좀 장기 투자로 네.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이게 간사람지라 또 이게 또 하락하니까 계속 또 떨어지고 그쵸. 급락하고 막 그러니까 또 네.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게 참 속상한 게 20만 원까지 코앞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악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서, 네, 일단 장기 투자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좀 두 가지의 자금 소요가 있죠. 이런 보통 이 자금이요. 지금 이 금리 인상기에 이제 기업이 이 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롯데케미칼을 제가 진단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죠. 삼성 SDI.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 SDI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삼성 SDI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잘 들으세요. 이 같이 내가 해주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요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볼보하고 그다음에 GM하고 있잖아요. 합작 투자해서 돈을 1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 SDI는 배터리 셀 업체고 볼보하고 GM은 완성차 업체잖아요. 그럼 삼성 SDI가 10조의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 SDI가 돈을 얼마 정도를 내놔야 되냐? 한 7조 정도의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삼성 SDI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삼성 SDI는요, 자금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아버리면 돼요. 또는 삼성 SDI의 지금 사업 구조가 또 전자재료가 있으니까 전자재료 매각하면 돼요. 크게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거는 호재인 거죠. 삼성 SDI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 단기 악재가 다 나온 거니까. 이게 롯데케미칼 볼까요? 롯데케미칼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일진 멀티리얼즈 인수하는 거. 그죠? 이게 일진 멀티리얼즈를 인수하잖아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2조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롯데 건설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에서 핵심적인 기업이 롯데케미칼이잖아요.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에 또 자금도 지원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5천억 정도의 자금도 아마 지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단기적으로 보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롯데케미칼이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일진 멀티리즈라는 이 동박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호재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롯데건설의 자금 압박 때문에 이 자금의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롯데케미칼은 악재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롯데케미칼 주가가 이게 고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가 고점에 있으면 매도를 해야죠. 이게가 월봉 차트 보세요. 주가가 다 내려와 있죠. 주가라고 하는 사이클인데
이게 순수 화학 업종이잖아요. 순수 화학 업종의 사이클이 이게가 하단이잖아요. 하단. 이게가 딱 하단에 놓여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가 상단이고요.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도는 아니죠.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 자리가 악재가 나와도 크게 안 밀립니다. 이게 만약에 고점에 있었으면은 롯데케미칼 주가가 고점에 있어서 이런 상이 벌어졌으면 주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질 만큼 다 빠진 자리잖아요. 뭐 지금 자리에서 주가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설사 유상증자를 한다 손치더라도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걱정합니까? 이분께서 다만 매수 가격이 20만 원대니까 매수 가격이 20만 원이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순수 화학업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경기 침체에 접어들게 되면은 롯데케미칼이 뭐 적자로 돌아서겠죠. 그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학업종 자체가 경기 사이클을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반도체와 똑같은 거예요. 사이클을 받는 기업이니까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거는 주가가 15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최근에 저점 요 14만 1,000원대를 깰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주가가 거의 저점에 와 있어요. 이거는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도 이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략은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중기 관점으로. 이 전략이라는 게 중기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들고요. 뭐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비중 자체가 30%니까요. 추가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종목당 이제 30%를 넘기지 마세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리냐면요. 양대 시장의 종목이 수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종목이 뭐 몰빵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양대 시장의 종목을 5개 정도 찾아내더라도 종목이요 20%씩이에요. 나의 원금에 20%씩만 하더라도요. 종목 5개 찾기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한 종목에 30% 배팅해가지고 그 종목이 못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종목의 비중을 20%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2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세요. 2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요, 지금 30% 가지고 계시니까 절반을 줄이고 15%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자리는 기다려주는 전략이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 투자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시고요. 20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 축소해보시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쭉 잘 가다가 이번에 악재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놀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안심하시고 중기 보유 관점으로 대응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윙크님이 보내주신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5,910원에 23%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금산 전문가님 진단 부탁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1.94% 저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 걸까요? 지금 손절하는 게 더 괜찮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면 시세가 나온 거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한번 이제 차트 상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추세가 한번 이렇게 났잖아요.
추세가 한번 이렇게 난 다음에 주가가 사실은 120일 이평선을 깨지 않습니다. 보통 깨지 않고요. 주가가 뭐 20일이나 요런 데서 이게서 돌아서든지 33일에서 돌아서든지 60일선에서 돌아서든지 120일에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이게 실적이 연속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요. 실적이 3분기에 잠깐 좋아졌다가 4분기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깨고 내려와요. 이건 좀 레이크 멀티리한 기업 자체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성강밴드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성강밴드라는 종목 보세요.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었잖아요. 120일 이평선, 이게가 120일 이평선이죠. 딱 여기서 터치하고 돌아서잖아요. 강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120일 이평선, 이 경기선이라고 이걸 깨지 않잖아요. 물론 깨더라도 빠르게 돌아서야 돼. 이게 태강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보세요. 120일 이평선. 태강 보세요. 주가 딱 깨고 깨지 않고 돌아서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죠? 똑같은 이게 나와 있는 레이크 멀티를 똑같잖아요. 보세요. 추세가 똑같이 살아있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깨고 이게 무너져 버리죠. 그럼 요거는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금 120일 이평선이 무너진 지가 벌써 1, 2, 3, 4, 5일 지났어요. 5일 지났는데 이게요. 다음 주 있죠. 적어도 다음 주 월하 안에는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는요. 반드시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줘야 돼요. 이게 올라타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120일 이평선을 올라타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에서 매수를 하셨냐면은 5,910원이네요. 5,910원이면은 요 정도 가격인데 요 정도에서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120일 이평선 요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 요 돌파가 나오면은 주가는 매수한 가격대 한 5,9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다음 주까지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려주신 대로 팁 잘 반영하셔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재정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 이제 각자의 그 공격 멘트 하나씩을 공개하고 계시는데 일단 예전에 한번 러브수기님이셨나요? 어떤 분이 여기에 그 국민 3대 주요 멘트를 여기서 만들고 가셨거든요. 그때 뭐가 미안한데 미안하면 다야? 미안할 짓을 하지를 말던지 이 3대 주요 멘트를 그때 러브수기님이 여기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새로운 어록을 하나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태리님께서 저의 이런 결혼 생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떨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이런 말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 두 가지 멘트를 좀 많이 썼는데 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그런 멘트가 있어서 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레귤러님이 보내주신 세트랙 아이고요. 32,2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세트랙 아이가 예전에는 좀 탄력을 그래도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2,000원 그리고 지금은 27,000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세트랙 아이는 이거는 성장주입니다. 이거는 성장주고 세트랙 아이라는 기업이
하나에서 인수를 함으로 해서 세트라인 앞으로 이제 상당한 그런 항공 우주 쪽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섹터예요. 이제 이 종목이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주가를 그동안에 보세요. 적자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92억 흑자, 137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좀 상반기 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주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저는 왔다고 봐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얼마냐면은 32,000원이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최근에 이거는 주가는 하락은 어느 정도 저는 멈춰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요. 아예 없어요. 거래가 지금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주가에 저점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 기업 자체는요. 주가가 좀 반등을 주려면 거래량 좀 증가가 좀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 증가가 좀 나와준다면 주가는 탄력을 받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지금 거래량 자체가 아예 없고 지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은요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충분히 한번 반등에 나온다면은 35,000원대까지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32,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거래량 좀 증가가 나오면은 주가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소외받았던 만큼 좀 관심 받을 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CTC 바이오고요. 네. 한 달 전에 임상 3상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서 아, 네. 7,500원에 100% 비중을 씹었거든요. 100%면 상당히 확신을 하고 들어가셨나 봐요. 예, 좀 확신한 것도 있었고 했는데, 네. 뭐, 회사 측에서 창사일에 뭐, 최고의 매출, 영업이익도 올라왔다고 하고, 네. 임상 3상도 결과도 좋다고 해서, 네.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근데, 주가는 창사일에 최고 바닥인 것 같고요. 네. 거래량도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고 좀 답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손절가랑 목표가 대응 전략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잡아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100% 보유 비중 실으셨고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차피 이거는 제약주고 바이오 종목이니까, 그죠? 조로나, 발기부전제 치료제 쪽에서는, 최근에 보시면은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그죠? 3상에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요 추이를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CTC 바이오가 이번에 그 3상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로나 발기부전 쪽에서의 효과가 그 유서를 계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한번 주가가 이게 리바운딩 하면 세게 하면 이날이죠. 이날 그 유서가 나온 날이잖아요. 그죠? 이날, 그죠? 이날 그 유서가 나고 난 다음에 이날 보니까 거기가 24%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그냥 마이너스로 가버린 날이잖아요. 이날이요.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올해 좀 3분기까지의 흑자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예, 이렇게 적자를 40억이나 59억, 29억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금 3분기까지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이 나온다. 과연 이것이 4분기도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 것인가를 제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빠르게 지금 전달한다고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제가 이걸 좀 세심하게 제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는데 시간상으로 제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자리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지금 12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은 뭐 한번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고점 있잖아요. 이분께서 지금 7,500원에 지금 100%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요 가격대가 8,900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8,900원이기 때문에 8,900원 정도까지의 한번 상승은 바라보시고요. 지금 비중을 100%를 올인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8,900원 정도 오게 되면요. 이때는 비중 한 20%만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 8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이걸 꼭 지키세요. 제가 봤을 때 10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분석을 했다고 봐요. 이분께서 어른이신데 그냥 막 100% 저는 매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저는 간파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제가 계산하에서 앞전 고점 한번 24% 올라온 요 가격대가 이때 공시가 나온 자리니까 요 뉴스를 잘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80%로 매도하시고 20%를 좀 가져가는 전략도 그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정해주신 가격 구간대에서 80% 정리해보시고 20%만 들고 가보시면서 잘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CTC 바이오까지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진단쇼에서 함께 해드렸는데요. 못다한 종목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미스터 진단도 있으니까요. 미스터 진단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